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9월 2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버리지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사드렸어요. 2차 전지는 계속 사다 보니까 어떻게 꽤 많이 샀네요. 오늘 산 이유는요. 일단은 2200포인트를 터치하고 상승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어저께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매도세가 그렇게 거세지 않았는데 개미들이 주구장창 파는 느낌이 들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신용이 털렸답니다. 네, 반대 매매가 나와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반대 매매가 나왔대요. 신용이 털렸다? 그러면 레버리지죠. 올라가는 거 반대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죠.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중에 아침부터 계속해서 환율이 마이너스권이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0.2%?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요것도 마이너스권. 그죠? 엔드 마이너스권. 그리고 중국장이 열리면서 얘는 플러스권.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위안 빼놓고,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이 또 이제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 니케이, 아침 그 지수 그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호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죠? 항생이 꽤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 가까이 넘게 빠지다가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상해 항생은 종가에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얘네들은. 장중에는 안 좋았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스물스물 다시 플러스권으로 됐다.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게, 그죠? 주가 상승에 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로 꾸준히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단타 한번 쳐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꾸준히 뭔가를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사들였나 봤더니 2차 전지, 이쪽으로 매기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장중에 계속 2차 전지를 꾸준히 매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다 채워버렸습니다. 한 번에. 외국인들이 지금 같은 장에 2차 전지를 산다는 거는 앞으로 2차 전지가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레버리지는 단타용으로 샀지만 단타용 2차 전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내일 장이라든지 좀 시간 지나고 뉴스 나오는 걸 봐가지고 더 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버해서 더 사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조선 쪽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중공업 쪽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대우조선 악재가 나왔죠. 많이 상승했다가 또 많이 하락을 하는데, 그렇게 종목 하나가 변동폭이 클 때는요, 일단은 ETF든 뭐든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변동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오늘 마이너스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코스피가 대략 왔다리 갔다리, 그죠? 마이너스 1%까지 빠졌었나요, 오늘? 2200이 무너졌어요, 오늘. 2190 몇 가지 떨어졌거든요. 오늘 장을 보면, 5분봉을 한번 볼게요. 그죠? 계속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리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장중에 그렇게 요동이 크질 않았어요. 근데, 니케이라든지, 대만, 호주, 이쪽, 아시아 증시, 근데 중국 빼놓고,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좀 내려가는 모양새가 보였고요. 플러스가 돼가지고 환율이라든지 달러 지수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위로 쳐 올리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으면, 지금쯤이면 괜찮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에 반등을 주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매입을 했어요. 근데 막판에 좀 반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유럽 증시가 다시 상승입니다. 상승인데, 좀 시간이 지났죠. 1.2%, 닥스가 1.2%, 유로스톡스가 1.2%인데, 여기 봤더니, 현재 실시간으로 봤더니, 닥스. 어디 가나? 여기 있네요. 0.87. 그죠? 플러스 1%에서 조금 내려오는 모양이죠. 그죠? 그러네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양새. 그리고,
선물이 어딨죠? 이게 선물인데. S&P 500이 1.2% 올라가고, 나스닥 선물이 1.3% 올라가고. 그죠? 요때보다는 요때는 1.5, 1.4 좀 내려오는 모양이네요. 내일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같은 장에 레버리지를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짧게 단타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죠? 큰 돈 들이지 않고, 단타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레버리지를 샀으니까, 마지노선을 2200으로 보고, 2200 무너지면 뭐 정리하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많이 하락했어요. 일단은 신용이 털렸다는 거. 우리나라 신용이 털리고 많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2300 깨지고 2200까지 내려왔다. 2200 무너지면 또 더 무너지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저는 차트 보고 주식의 방향을 차트로 결정을 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차트가 더 맞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차트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을까요? 뉴스가 다 똥인데. 그죠?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차트를 본다 그러면,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 좀 올려줘야지. 그죠? 한 3분의 1, 50%,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그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뭐 내일 빠질 수도 있고, 이 지금 제가 뭐 일단은 레버리지 투자한 거는, 약간 도박성이죠. 그리고 2차 전지는요,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지금쯤은 바닥권이지 않을까.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거 봐가지고 좀 투자를 했고요. 그렇다. 현재는 뭐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죠. 10년물 국채도 쭉쭉 빠지고 있죠. 그죠? 하다. 근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지금 영국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영국 때문에 난리인데,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감세안이 왜 나왔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엄청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 월요일 날, 장이 좀 상승할 수 있었는데 폭락을 한 계기가 영국 때문에 그렇다. 주말에 영국 뉴스가 나와서 그렇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국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영국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강달러에 대한 이 어떠한 그 반발 심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도 지금 그 외환 보유고 가지고 그 환율을 좀 막아보겠다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외환 보유고를 다 소진하게 되면 미국 채권을 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 채권을 팔 수밖에 없다. 미국 채권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미국 국채는 올라가고 미국 금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데미지가 있을까? 미국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죠. 지금 강달러가 미국한테 전혀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아우성,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 비명 소리를 분명히 미국은 듣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이 데미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탈리아까지 이제 우파 정치인이 장악을 했잖아요. 이제는 버티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 강달러가 좀 오래 유지되면 미국의 우방국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국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이런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따라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레버리지로 우상향한다, 투자한다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짧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뉴스도 없고 볼만한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볼만한 유튜버도 없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 종목 얘기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가 보고 투자하는 거는요, 지표예요. 아주 간단한 지표. 지금 너무 어려운 지표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뉴스를 볼 수가 없고, 뉴스는 뭐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 어려운 지표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주돈이 생각하는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20년 동안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봤어요. 처음에는 단타로 시작해가지고 어떤 종목은
장투한다 그래가지고 장투로 있다가 돈 하나도 못 벌고 그러면서 손실도 나고 그걸 한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아 나는 개별주하고는 안 맞는다. 지수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버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어떠한 제가 이제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지금은 레버리지에 조금 투자를 해도 되겠다. 아 이번엔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게 승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그 주식을 좀 오래 한 연륜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지금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장이 어렵고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영국에서 뭐 이제 파운드화가 폭락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파운드화 폭락하고 달러하고의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 그죠? 영국하고 EU와의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영국은 브렉시트라 그래서 EU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영국이 또 GDP 경제 규모는 세계 5위래요.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고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망했을 때 경제적 타격은 굉장히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금부터 막 걱정을 하고 이거 대입하고 저거 대입하고 환율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뉴스를 안 들어요.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요. 단순하게 그냥 저는요 환율만 봅니다. 환율 내려가면 투자. 그죠? 환율 내려가면 위로. 환율 거꾸로 가는 거예요. 환율하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달러 지수는 유로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되는 거고. 최소한 언제까지? 제가 이제 10월은 단순하게 10월은 이제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나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는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하고 그 주식이 폭락을 하는지 아니면 대략 반등을 하는지 거기서 이 투심, 이 하반기, 4분기에 투자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10월 달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죠? 11월부터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10월 되기도 전에 지금 너무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2200이라 그러면, 와, 이게 단순하게, 그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2200이 언제적 지표가요? 2200이라 그러면 여기죠.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라인이 걸리는 게 딱 보면 15년도 최고점이 2200이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16년, 17년도에 2200 뚫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19년도 2200, 그 다음에 20년도 2200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3300. 그죠? 34. 그러면 이게 15년도 고점이 220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도까지 벌써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00이 만약 2000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몇 년도일까요? 이게 이렇게 좀 해보면 그러면 다 걸리네요. 13년도도 걸리고 14년도도 있고 15, 16, 최소한 13년도입니다. 13년도 이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이라 그러면 그죠? 더 이상 안 나와. 나오는구나. 2000이라 그러면 이게 뭔가요? 2008년도 고점이 2000이네요. 그죠? 그러면 2200에서 2000까지 내려가려면 200포인트 대략 10%거든요. 그죠? 그러면 200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2008년도로 회귀하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죠? 지금은 그리고 저는 오늘 예전에 변액 보험을 들어온 게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 한 이때쯤일 거예요. 이때쯤. 요때쯤. 그죠? 10년, 11년. 요때는 아닌데 요때쯤. 저희 집사람이 저도 모르게 이제 변액 보험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왔는데 깨기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채권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걸로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하거든요. 저는 다 바꿔놨어요. 변액 보험 있는 거, 그거를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걸로 먼저 번에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 채권으로 다 돌려놨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번에 주식 투자하는 주식형으로 다시 다 바꿔놨습니다. 변액보험을. 여러분들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약관 한번 보십시오. 아주 앱에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연금보험, 변액 그냥 일반 종신보험 이런 거요.
사실 그 보험은 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왜 다시 바꿔놨냐? 최소한 2200이면 그죠? 2200이면 이제 평균인 것 같아. 평균 2200이면 평균. 이 정도면 평균 아닐까요? 이 정도면 그죠? 과거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의 경제 상황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 그죠? 10년 전의 부동산 가치하고 지금의 부동산 가치, 그 다음에 10년 전의 국가 가치하고 지금의 우리나라 국가 가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죠? 주가만 많이 빠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지수에다가 몰빵을 해놓고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 왜? 언젠가는 2200포인트로 온다. 여기서 2000포인트까지 만약 빠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더 좋죠. 그죠? 더 좋죠. 그죠? 만약 빠졌다 그러면 또 사야지. 여기서. 계속. 그죠? 언젠가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저도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내공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야, 이게 이 정도까지? 야, 이 정도까지는 안 빠져. 이런 마지노선을 그려놨는데 그게 무너졌을 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지노선을 자꾸 그려놓냐? 딱 하나였어요. 지금에 있는 이 어떠한 그 불안 요인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불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파월이 움직이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경제 불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거였는데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거는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 리만 사태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거 몰랐어요. 아주 그냥 고위 공직자들 전문가들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파월 말 한마디에 주가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시스템적인 위기가 아니다. 충분히 극복을 해낼 수가 있다. 아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라인을 계속 그리고 2300포인트 미만으로 빠졌을 때는 빠지진 않겠다 했는데 그게 또 깨져가지고 2200포인트까지 왔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200포인트가 깨진다 그러면 2000포인트까지 가겠죠. 그러면 저는 돈을 다 끌어와가지고 2200포인트에서 지수 몰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에다 투자를 해야죠. 그죠? 코덱스 200 이런 거. 선물 연계 안 된 그런 ETF에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수익이 나거든요. 배당도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한 거는요. 일단은 단타예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는 안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2차 전지하고 조선은요. 등락폭이 ETF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거진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막 왔다 갔다. 그죠? 그런 게 그렇게 요동을 친다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지수 투자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레버리지 투자하고 2차 전지에 투자한 거는 어제 개미 신용이 털렸다. 반대매매가 나와가지고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게 참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개미들이 털려요. 돈 많고 정보력 있는 놈들, 그죠? 이런 놈들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따라가려고 그러면 딱 하나예요.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환율, 어떠한 지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는 연습.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행간을 보는 연습.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